최명기의 심심심. 자, 심리로 모든 것을 해석해 주시는 분이시죠. 최명기 청담 하버드 심리센터 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내일 이제 이 고2, 중3, 초등학교 초등학생들 그리고 네. 유치원생들 이제 네, 등교를 하고 등원을 하는데 상당히 심리적으로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시사바다 속의 보물찾기 퀴즈 문제 내드린 분 한 번 더 질문 소개를 해드립니다. 내일 이제 학생들이 두 번째 등교가 있는데요. 고2, 중3, 초등학생이 등교를 하고 유치원생이 등원을 합니다. 자, 초등학생은 몇 학년이 등교를 할까요? 1, 2학년일까요? 3, 4학년일까요? 5, 6학년일까요? 네, 원장님은 정답을 아시죠?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너무 솔직하십니다. 자, 내일 학생들이 두 번째 이제 순차적 등교 수업이 시작되는데요. 네, 그런데 또 아이를 학교에 보내야 되는, 특히 이제 저학년 초등학생을 보내야 되는 학부모의 마음에는 과연 보내도 되는 것인가, 감염에 대한 걱정, 또 이렇게 마음이 엇갈리게 되는데, 이 계속해서 이거 예정대로 학생들이 등교를 해도 괜찮은 겁니까,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요거는 좋은 것과 나쁜 것 사이에 선택할 수 없고요. 네. 이거는 이거대로 나쁘고 걱정이 되고 저거는 저거대로 나쁘고 걱정이 됩니다. 어, 그런데 한번 우리 아이들이 받는 피해를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첫 네. 번째로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거는 아이가 코로나에 감염이 될까입니다. 네. 근데 코로나에 우리 아이는 감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코로나에 감염이 돼서 또 걱정이 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코로나에 감염이 되어서 걸리게 되면 아이가 아파하니까가 걱정이고요. 두 번째는 사망하거나 장애가 생길까 봐 걱정입니다. 네. 그러나 우리의 통계를 보면은 아이가 코로나에 감염이 되더라도 사망하거나 장애가 생길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건 사실 통계로 나와 있는 거니까요. 네, 고연령자 분들 그리고 기저질환 분들이 상당히 취약한 거죠. 네. 그리고 아이들의 경우 상당수는 아마 코로나에 걸리더라도 자기가 걸리는 줄도 모를 겁니다. 그리고 걸리더라도 독감 정도로 가볍게 앓고 갈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가 코로나에 감염이 된다는 점에 있어서 마치 감염만 되면은 하늘이 무너질 듯한 일일 것처럼 걱정할 필요는 사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두 번째의 걱정은 다르게 됩니다. 아이가 학교에 감으로써 코로나에 걸리게 되고 사회적 전파를 하게 될까는 또 다른 걱정입니다. 네. 그러나 그 걱정의 전제는 뭔가 하면은 우리 아이가 학교에 가지 않으면은 다른 사회생활이 없다는 전제인데요. 아이들은 학원도 가고 PC방도 가고 그리고 이번에 이태원 클럽 사태에서도 봤지만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어떤 고등학생은 이태원 클럽에 갔다가 감염이 됐습니다. 네. 그러나 만약에 학교가 스케줄이 딱 정해지게 되고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자게 되면은 그 학생도 이태원 클럽에 갈 수 없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는 어떤 점에서 감염을 확산시킬 수도 있지만 어떤 점에서 학교 생활이 이루어지고 규칙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오히려 감염이 통제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저는 어차피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그러면 저는 등교를 하는 쪽을 선택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6357님, 우리 집 막둥이 올해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인데 선생님과 친구들 보고 싶다고 학교 가고 싶다고 했는데 다행이네요. 이렇게 반가운 마음도 전해주셨습니다. 초등학생들의 경우에 좀 통제가 이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걱정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정말 80여일 이상 이 입학을 또는 등교를 못하고 있다가 이제 학교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초등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안전하게 통솔하는 대책은 또 뭐가 있을까요? 네, 그런데 대부분의 초등학생은 오히려 평균으로 놓고 보면 중고등학생보다 통제가 더 쉽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도 알다시피 초등학교 때 우리 생각해 보세요. 도둑질하면 안 돼. 안 되는구나. 네. 거짓말하면 안 돼. 안 되는구나.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본인은 힘들지언정 학교에서는 다 마스크를 쓰니까 마스크를 벗으면 안 돼. 안 벗을 겁니다. 그런 다음에 초기에는 아이들은 몰려있으면 떠들고 넓혀놓으면 거리가 크면 못 떠듭니다. 네. 우리 아이들은 초기에 거리를 2m씩 벌려놓기 때문에 진짜 커다랗게 소리를 지르지 않는 이상 떠들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초등학생 중에 진짜 ADHD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일부 학생들을 제외하면은 오히려 초등학생들은 중고등학생에 비해서 상당히 통제가 잘 되고요. 네. 초등학생도 저학년일수록 고학년에 비해서 통제가 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특별히 걱정하시진 않으셔도 되는데 사실 가장 통제가 어렵고 힘든 부분은 어느 부분이 있냐 하면은요. 아픈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는 결정이 제일 힘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들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는 조금 아픈데 우리 어머님 생각에 코로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학교에 가지 않으면 왠지 뒤처질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통제가 어려운 쪽은 아이들 쪽이 아니라 아픈 아이가 있었을 때 빨리 우리 아이 오늘 학교 갔는데 학교에서는 열이 나는 것 같고 학교에서는 집으로 가라 그러는데 부모님들은 그럼 우리 애만 따돌림 받고 상처받는 거 아니에요? 라고 화가 나서 또 당연히 화가 나지요. 협조가 안 되는 부분.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아이들보다 부모님이 더 걱정이 됩니다. 부모님들께서도 약간 심리적 관리를 또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때는 잘하실 필요도 있겠네요. 7247님 초등학교 1학년 딸이 드디어 학교 갑니다. 저희는 번호로 홀수 짝수 나누어서 등교를 네. 하는데요. 온라인 수업도 힘들지만 학교 보내도 걱정입니다. 이런 걱정의 마음도 보내주셨는데 실제로 또 온라인 교육을 받다가 등교 수업을 하게 되면 학생들을 심리적으로 또 혼란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혼란도 두 가지인데요. 네. 첫 번째는 온라인 교육을 받다가 실제 교육을 받게 되면 적응하고 힘들지 않을까인데 사실은 그거는 별로 크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은 다 전부 인강을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강도 듣고 수업도 듣고 인강도 듣고 수업도 듣고 또 솔직히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교만 안 갔다 보니 전부 학원에서 또 수업도 들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공부 자체에 대한 적응력은 그다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아이들의 입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점은 뭔가 하면은 처음에 1, 2주 동안은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 더 일찍 일어나야 되고 그런데 이 일찍 일어나는 게 매일매일 일찍 일어나면 빨리 적응이 됩니다. 네. 하루는 일찍 일어나고 학교 안 가는 날은 늦게 일어나고 일찍 일어나고 늦게 일어나고 일찍 일어나고 늦게 일어나고 하다가 보니까 그 습관이 안 돼 있어서 우리 부모님이 아이를 깨우시기는 진짜 더 힘드실 겁니다. 격일제나 뭐 오전 오후 이야기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아이를 깨우는 거는 너무 힘들 거기 때문에 거기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뭔가 하면은 아이들이 학교에 가건 안 가건 예를 들어서 어떤 부모님들은 학원은 늦게 시작하니까 학원 가서 수업 듣고 하려고 그러면 늦게 일어나도 돼가 아니라 네. 학원을 조금 덜 보내더라도 학원을 조금 일찍 끝내더라도 학교 수업이 중요하다고 부모님이 판단이 되시면은 일단 학원에 가는 날이나 안 가는 날이나 학교에 가는 날이나 안 가는 날이나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게 하려면은 아이가 적응하는데 굉장히 쉽습니다. 규칙적인 생활 네. 또 일정을 가져가는 것도 도움이 되겠네요. 네. 자, 고3 수험생들이 지금 여러 일정도 지연이 됐고 또 오히려 재수생이 유리한 것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면서 심리적으로 약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네,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또 재수생의 입장도 그렇게 마음이 편한 건 아닙니다. 네. 재수생들은 보면은 재수생 피해의식이 있습니다. 재수생은 어떤 피해의식이 있냐? 우리는 수시가 없어. 고3은 수시가 있어. 네. 어차피 올해 굉장히 정시 비율이 올라갔다 그러지만 네. 정시 비율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3 수험생의 상당 부분은 본인이 정시보다는 사실 수시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3 수험생들은 수시라는 엄청난 이익을 갖다 재수생에 네. 비해서 갖고 있습니다. 재수생들은 항상 우리는 수시가 없다는 압박감에 시달리기 때문에 굉장히 쫓기면서 공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3 수험생들은 우리에게는 수시와 정시라는 두 개의 선택이 있다는 결정적인 이점이 재수생에 비해서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면은 네. 불안해하지 않고 자신감도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뭐 이 학습과 관련된 능력도 중요하지만 사실 입시도 그렇고 학교에서의 공부를 하는 것도 심리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좀 일정이 오락가락하고 여러 가지 외부 환경도 뒤섞이는 이런 상황에서 좀 학습 능률을 올리는 또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네, 자꾸 외운다고 생각하지 말고 네. 잊어먹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수능은 범위가 무지무지 넓습니다. 네. 수능 만점을 받는 사람도 그거를 모두 완벽하게 다 줄줄이 암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수능은 객관식이기 때문에 네. 객관식 문제가 나올 때 보고 유추해서 맞출 수 있어서 만점이 나오는 거지 그 학생이 교과서와 모든 거를 완전히 외우고 있는 건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모두 다 완벽하게 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건 뭔가 하면은 어떤 과제가 있어요.
나는 그 과제를 갖다 한 달에 한 번 60분을 갖다 볼 수도 있어요. 네. 그러나 이틀 지나면 절반을 잊어먹습니다. 그게 인간의 뇌입니다. 3일 지나게 되면 30%만 기억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과제를 10분씩 6번을 봐요. 기억은 더 잘 납니다. 반복을 하는 네, 거예요. 6분씩 10번을 보는 겁니다. 아. 그래서 어느 한 과제를 갖다 한 번에 60분을 보는 게 아니라요. 네. 매일매일 6분씩 보면은 6분씩 읽으면은 그게 수능에선 더 유리합니다. 결국 이거는 외우기의 싸움이 아니라 안 잊어먹기의 싸움입니다. 아, 학습 방법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하는 것도 좋은 수단이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규칙적으로 조금 아리까리할 때 한 번씩 더 외워주기, 한 번씩 더 읽어주기. 네. 그래서 절대로 외우지 않으면은 대부분의 학생은 수능은 잘 보고요. 외우면 네. 외울수록 수능은 망칩니다. 물론 또 개인별 차이도 있긴 할 텐데. 네. 자, 끝으로 이제 학부모 입장에서는 뭐 정말 아이 학습만큼이나 교육만큼이나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수험생들에게 스트레스를 덜 주면서 지원하는 방법을 고민할 텐데 어떻게 학부모 입장에서 아이들을 대하는 것이 가장 또 효과가 있을까요? 야단치지 마시고요. 네. 아이가 싫어하는 건 해주지 마시고요. 싫어하는 거 억지로 해주면 해주고 나서 아이가 싫어하니까 마음은 더 아파집니다. 네. 그리고 부모님들은 아이가 공부를 안 해서 못한다고 생각하지만 아이는 성적이 안 나오니까 공부를 안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가장 마음 아프다는 거는 아이라는 걸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 근데 또 사실 이게 뭐 부모 마음이라는 게 아이들도 잘하고 싶은 마음이야 가득할 텐데 또 한편으로는 작년과 또 내년과는 달리 올해는 정말 특수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내년은 어떨지 모르긴 합니다만 또 이런 경우에 사실 어떤 이야기를 해주느냐 가족들이 이게 또 상당히 힘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오히려 이 학습 의욕을 자제시키기도 할 텐데 가족들이 어떤 이야기를 좀 많이 해주는 게 좋을까요? 아이가 원할 때 원하는 만큼 원하는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음. 보통 부모님들은 아이가 원하지 않을 때 원하지 않는 얘기를 갖다 지나치게 많이 하십니다. 사실은 아이는 공부하느라고 머리가 터지기 때문에 네. 부모님이 무슨 얘기를 해도 머리에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중심을 잡아주시면서 가급적 아이한테 너무 아이와의 오히려 거리를 두는 게 아. 지나친 관심보다는 아이의 학습에 100배 만배 도움이 됩니다. 아, 이것도 하나 방법이군요. 너무 아이의 학습에 과도한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조금 거리를 두는 것이 때로는 좋을 수도 있다. 네. 네. 자, 이 등교하게 되는 고2, 중3, 또 초등학교 1, 2학년입니다. 유치원생도 있는데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 최명기 청담 하버드 심리센터 원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